오메가3, 칼슘, 자몽 주스. 건강에 좋다고 약과 함께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합들이 오히려 약 효과를 흔들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물과 영양제의 위험한 조합, 7가지와 안전한 복용 타이밍을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실제로 75세 박 할머니는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자몽 주스를 매일 드시다가 근육통과 피로감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검사 결과 근육 손상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자몽이 약 농도를 높여서 생긴 부작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자몽과 콜레스테롤 치료제입니다.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우리 몸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심바스타틴이나 아토르바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이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약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근육이 아프고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무서운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오렌지나 사과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자몽의 영양분은 다른 과일에서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콜레스테롤 약이 자몽과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드시는 약이 어떤 종류인지 약봉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약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합은 와파린과 비타민 K입니다. 와파린은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고 비타민 K는 피를 굳게 만드는 영양소예요.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비타민 K를 완전히 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똑같이 드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피를 묽게 하는 정도가 들쭉날쭉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시금치를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매일 시금치 주스를 드시기 시작하면 혈액 검사 수치가 변할 수 있어요. 반대로 평소에 매일 브로콜리를 드시던 분이 갑자기 끊으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잎채소를 드실 때 매일 비슷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시면 매일 같은 양만큼, K를 드시면 매일 같은 양만큼 드시면 돼요. 새로운 건강식품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특히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나 녹색 채소 가루 같은 것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오메가3, 징고빌로바, 비타민 E와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드시고 기억력 향상을 위해 징고빌로바를 드시고 항산화 효과를 위해 비타민 E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양제들이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조금씩 있어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용량의 오메가3는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 1g에서 2g 정도의 일반 용량은 대부분 안전하다는 거죠. 문제는 고용량 오메가3입니다. 하루 4g 이상의 고용량을 드시거나 정제된 EPA 성분만 들어있는 전문 의약품 수준의 오메가3를 드실 때는 출혈에 더 주의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면서 오메가3를 드시고 싶다면 하루 1g에서 2g 정도의 일반 용량으로 시작하시고 멍이 자주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고용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세대 항응고제와 세인트 존스워트의 조합입니다.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같은 신세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이 약들은 와파린보다 음식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특히 세인트 존스워트라는 허브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세인트 존스워트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허브가 신세대 항응고제를 너무 빨리 분해시켜서
약 효과를 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약 효과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세인트 존스워트가 들어간 어떤 제품도 드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제와 칼슘, 철분의 조합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레보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약은 정말 까다로운 약이에요. 칼슘이나 철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현저히 떨어져서 약 효과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시고 최소 4시간은 지나서 칼슘이나 철분을 드시세요. 실제로 68세 김할머니는 갑상선 호르몬제와 칼슘을 함께 드시다가 갑상선 수치가 계속 나빠져서 고생하셨어요. 복용 시간을 나누어 드시기 시작하니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도 갑상선 호르몬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신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부항생제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의 조합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를 드실 때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미네랄들이 항생제와 결합해서 흡수를 급격히 떨어뜨리거든요. 시프로플록사신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처방받으셨다면 복용 2시간 전이나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칼슘이나 철분 영양제를 드세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띄워서 드셔야 해요. 이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항생제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감염이 치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조합은 골다공증 치료제와 모든 음식, 음료의 조합입니다.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는 정말 특별한 복용법이 필요해요. 이 약들은 흡수율이 원래도 낮은데 음식이나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수돗물 한 컵과 함께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앉거나 서서 계세요. 이 시간 동안에는 다른 약이나 칼슘, 음식, 심지어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앉거나 서서 있어야 할까요? 누우시면 약이 식도에 머물러서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어거든요. 그리고 칼슘이나 비타민 D는 시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드셔야 해요.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30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드시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보세요. 먼저 본인이 복용 중인 약물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피를 묽게 하는 약, 갑상선 호르몬제, 골다공증 치료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중에 드시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드실 영양제나 음식을 체크해 보세요. 오메가3, 징고빌로바, 비타민 E, 칼슘, 철분, 자몽, 세인트 존스워트가 포함된 건 없는지 확인하세요.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약물에 따라 2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둘째, 자몽은 아예 피하시고 다른 과일로 바꾸세요. 셋째,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를 매일 일정하게 드세요. 넷째,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들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시는 약 이름과 함께 자몽, 세인트 존스워트, 고용량, 오메가3, 칼슘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입니다. 구체적인 약 이름을 말씀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간격을 정확히 얼마나 두면 되나요?입니다. 약물마다 필요한 간격이 다르니까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영양제 성분표에 있는 것들 중에 제가 드시는 약과 문제가 되는 성분이 있나요?입니다. 요즘 건강식품들은 여러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새로운 약을 추가로 처방받았는데 기존에 드시던 영양제와 함께 드셔도 되나요? 입니다. 약이 바뀔 때마다 이런 확인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함께 먹으면 좋다는 정보를 보셔도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로 구입한 영양제는 성분 표시가 우리나라와 다를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해요. 모르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도 약과 함께 드실 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위험한 조합과 안전한 복용. 타이밍을 잘 지키시면 부작용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